안녕하세요. 기상청 대변인실 박정민입니다. 수시 예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기상대응팀의 우진규 예보 분석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2시부터 이 오전 10시까지의 그 이동 현황을 이제 위성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보시면 지금 대만 남동쪽 해상으로 이 태풍의 중심이 좀 이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전의 영상에 비해서 태풍의 눈이 다소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스냅샷만 보게 되면 태풍이 다소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북반구에서 흐르는 저기압의 순환에 의해서 태풍이 남쪽으로 향할 때는 이렇게 좀 순환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태풍이 다시 북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시기에는 점차 태풍의 소용돌이가 더 강해지고 눈이 뚜렷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2일 9시 현재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입니다.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20헥토파스칼 정도가 지금 더 높아져서 태풍의 강도가 좀 약해진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요. 최대 풍속, 강풍 반경 등 현재 태풍 정보에 나가 있는 실황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매우 강한 태풍의 세력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 방향은 북북서로 이제 전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시속 2km의 속도로 매우 느린, 사람이 마치 걷는 속도와 비슷한 그런 속도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태풍의 정체 단계에서 일시적 약화 시기를 겪었던 이 태풍은 이제 재정비를 끝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북상 단계에서 이제 다시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예보를 내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풍은 정체에서 북상으로 페이지를 전환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태풍의 위치는 지금 붉은색 원으로 나타나는 이 위치입니다. 근데 현재 태풍은 그 예상보다도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해 나간 상태인데요. 약 50km 정도는 남쪽으로 더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황에서 935헥토파스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예상보다 약 20헥토파스칼이 높은, 즉 태풍이 그만큼 조금 더 세력이 예상보다 더 약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태풍이 이제 회전을 해서 북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단계가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풍 단계에서 영향 변수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이번 브리핑의 가장 주요 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그 태풍이 진행 방향을 바꾸고 있는 곳, 지금 박스 부분이 조금 위치가 어그러져 있는데 이쪽 영역입니다.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에 각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제 밤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위치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 각각의 모델들, 굉장히 수없이 많은 모델들을 여기 중첩시켰기 때문에 특정 모델이 어떤 모델이라고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요 원들이 그러니까 어제 밤에 예상한 오늘 아침 9시의 위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각각의 모델 중에서 가장 왼쪽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델이 있는데 바로 ECMWF 모델과 그에 따른 앙상블 멤버들에 대한 민값입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지금 서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황도 이 중간 정도의 위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태풍은 조금씩 서로 출발선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각 모델에서는 이 출발선상을 예측하는 것이 다소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ECMWF 쪽에서 조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ECMWF의 그 경향성이 굉장히 조금 변동이 적어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수월한 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ECMWF의 이런 예측에 대해서 아침까지도 굉장히 치열한 분석을 하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북상 경로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상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좀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경우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출발선상도 서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강도에 따라 변동을 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수치모델 센터에서 이와 같이 태풍의 초기
강도를 조정한 상태에서 모델을 다시 수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그림이 기존에 있는 모델, UN 모델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모델이 수정한 태풍의 중심 강도를 수정을 한, 조금 더 약하게 수정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점선이 특정 그 경도를 보여드리는 선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지금 기존에는 이 선을 이 태풍이 넘으면서 굉장히 서쪽으로 많이 파고들은 후에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UM 시나리오였다고 하면, 이 중심의 시도를 조금 약하게 조정을 한 이 태풍 쪽에서는 이 경도를 넘지 않고 그대로 조금 더 동쪽에서 지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모델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태풍의 중심 강도에 따라서 앞으로의 북상 진행 과정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고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달라질 때 어떤 경향을 갖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보수하겠냐라는 것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중심 시도가 예상보다 더 강해질 경우 태풍은 앞으로 서쪽으로 서진의 성분이 좀 더 강해지며 서쪽의 경로가 조금 더 치우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태풍의 중심 강도가 앞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태풍의 눈이 없던 상태에서 다시 강화되는 페이지로 갈 때 예상보다 조금 더 중심 강도가 조금 약하게 발달할 경우는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북상하는, 동편을 해서 북상을 하는 그러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모델 테스트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들이 조금씩 동서 간의 편차를 보이는 이유들도 이와 큰 상관성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기압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첫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고요. 그 북동쪽으로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내재되어 있는 건조 공기가 이 남쪽 태풍 쪽으로 굉장히 좀 위를 덮는 그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고, 어제 예측상에서보다는 이러한 상태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태풍에 주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태풍의 초기 출발 지점을 조금 더 서쪽으로 편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영향은 태풍의 북상 진로를 앞으로 좀 더 서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때문에 태풍이 지금 경로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향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태풍의 지금 어제 나갔던 또는 기존까지 나갔던 경로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통해서 이동을 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티벳 고기압 쪽에서 내려가는 건조 공기의 남한데, 그림에서 보시는 지금 이 푸른색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이 푸른색 화살표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태풍이 대체적으로 북상하는 시기를 지연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북상하기 전까지 태풍이 조금씩 처진을 하는 경향들과 연관을 시켜보면 앞으로 태풍이 기존 예측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해 나간 후에 북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현재 실황 그리고 달라져 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영국, 미국 모든 나라에서 이 태풍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아침에 모의를 했던 수치 모델의 경향성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UN 모델 하나가 굉장히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 중간에 북상하는 단계에서 산밀 쪽의 부분에 이와 같이 다소 서쪽으로 틀은 후에 다시 전향을 하게 되는 경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앞서 보셨던 UM 쪽에서 중심 시도가 굉장히 낮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모델군에 비해서 과도하게 서쪽으로 트는 경향들을 보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경향에서 어제 밤에 나왔던 수치 모델의 경향성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조금씩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즉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실황들의 측면들이 조금씩 더 두드러지며 모델들과의 조금 컨센서스가 조금 벌어지는 경향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씩 서쪽으로 트는 멤버들이 또는 예상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특징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유입되는 이러한 태풍의 경로들이 조금씩 바뀌어 갔는데, 전 002TC 모델에 비해서 조금씩 북편하는, 즉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하는 모델들이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생산한 모델을 보시면 이 태풍 경로를 우선 이 중국, 일본,
미국 이와 같이 우리나라 쪽까지 모두 아우른 경로를 보시면 오차들이 대체적으로 이 약 50km 반경을 위주로 조금씩 우리나라 내륙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해안가 쪽으로 접안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보가 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예보로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난 예보는 어제 9월 1일자 10시에 나갔던 예보에 비해서 다소 북쪽으로 들려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 해안을 통과해서 상륙을 하는 시나리오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풍 정보가 나가게 되고요. 이 부분이 약 남북으로 오차율은 약 50에서 100km, 좀 작게는 30에서 50km 정도의 오차율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오차들이 여러 국의 예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뺀 상태로 예보의 변동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경로상에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으로 경로들이 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들은 현재 매년 우리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72시간 후 약 3일 정도 후에 있는 태풍의 오차 반원을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 약 185km에서 약 240km, 미국이 약 240km의 태풍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 185km의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오차 범위는 굉장히 미세한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미세한 오차 구간 안에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가가 걸쳐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쪽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 경로는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고 그 조정 정도는 약 30에서 50km 정도 차이인데 이 오차 사이에 우리나라 해안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당초 예상에서 해안가를 스쳐 지나가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잡았지만 이제는 상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디에 상륙을 하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이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해안가가 이와 같이 남북으로 동서로 좀 길게 위치가 되어 있고 이 태풍의 경로가 거기에 비스듬하게 접안을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활주로에 비행기가 바퀴를 내려앉히고 상륙을 할 때 비행기가 활주로면에 굉장히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착륙하는 터치다운을 하는 형태를 상상을 해보시면 그 지역이 굉장히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에 약 6일경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위치가 대체적으로 경남 남해안 일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직까지는 특정 지역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나가는 태풍 정보로 인해서 각가지 이러한 이제 그림 해상도를 키워서 특정 지역을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 위치가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전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태풍의 경로는 조금씩 더 변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심하게 변동될 경우는 경남 남해안이 아니라 전남 남해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좀 유념해 주시고 특정 지역을 지금 상륙 지점으로 특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이 높고 앞으로 이 변해갈 과정이 높은 과정에서 다소 안 좋은 형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남 남해안 일대 어딘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역을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의 경로는 미세하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기존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강수, 강한 바람 등의 영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는 지역, 그리고 태풍의 본체가 들어오면서 강한 영향을 받는 지역 모두가 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풍으로 인한 가장 강한 강수의 영향을 받는 또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5일에서 6일 동안 굉장히 강한 피해를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영향 지점에서 조금 변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 남부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수십 킬로미터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는 경로로 취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도권 쪽은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수도권 쪽에 남쪽이 되는 경기 남부 쪽은 이러한 미세한 태풍의 경로 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강풍 반원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태풍의 영향 반원이 조금 더 북쪽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고 시속 50km, 초속 50km 이상을 상회하는 매우 강한 바람들이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산정된 2일에서 4일까지의 강수량을 이렇게 팝업으로 보여드립니다. 제주도 4일까지 많은 곳 350mm 이상입니다.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본체가 북상하기 전 벌써 강한 비구름대 영향은 이렇게 제주도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때문에 미연에 이러한 강한 태풍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태풍의 영향, 두 번째에 써있는 태풍의 영향은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달라진 것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태풍의 경로가 실험과 예측상에서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했고 자체 변수와 환경 변수의 그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태풍의 기존 예보에서 대한예보를 통과하는 시나리오에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시나리오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의 사전 대비 사항에 하나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때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는 그 강한 바람과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그 시점이 대체적으로 6일 쪽, 5일 밤부터 6일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밀물과 썰물의 교차 시점에 물이 높아지는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월파뿐만이 아니라 물의 역류 그리고 이 폭풍해처럼 중심 시도가 낮아진 태풍 주변에서의 높은 해수가 바로 이 내륙 해안가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